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어제 제가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너무 짧게 전해드렸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윤석열 처가 땅 옆으로 고속도로가 꺾였다. 고속도로가 이거는 꺾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방향을 틀었다. 윤석열 처가 땅 옆으로 고속도로 방향을 틀었다. 방향 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방향을 틀었어. 그냥 꺾였다라고 말하는 건요. 김기현이 울산 그 KTX 역사 근처에 진입로를 꺾은 거, 요게 꺾은 거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요. 처가 땅 주변으로 고속도로로 아예 그냥 물줄기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부고속도로가 한남대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김기현의 꺾인 도로는 약과 윤석열 처가 땅 옆으로 고속도로가 꺾였다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윤석열 처가는 그러니까 김건희 친정이죠. 김건희 친정은요,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요. 자, 여기가 원래 선산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 전체가 아마 상속을 받은 그런 땅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자손들이 좀 택지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서 아마 조금씩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은순 일가 또 김건희 친정집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인데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 땅이 있습니다. 보면요, 꽤 넓어요. 이 주변이 사실은 전부 다 아마 그 집안 전체가 나눠 가진 것 같고요. 여기는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좀 이게 아까 이게 이제 지도였고요.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고속도로 바로 옆이죠. 그리고 여기 진입로가 따로 있고요.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에 평지, 땅이 좀 이렇게 평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보고 택지 조성이라고 그러죠. 택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통로가 하나 있어요. 이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이거를 뭐 통로 암거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 있고요. 이 통로 암거를 지나면 이런 진입로가 나옵니다. 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면은 이런 평지 땅을 좀 잘 닦아놓은 땅이 있고요. 아마 여기는 아마 바로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창고 용지입니다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에 창고 건물이 실제로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김건희의 친정 윤석열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른 사람 친인척 명의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은순 일가가 보유한 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선 때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드러난 소유 규모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 외에 자기들 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도 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아까 표시해드렸던 그 병산리 땅,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던 이 땅은 이 주변은 거의 다 최은순 씨 일가, 김건희 친정이 다 보유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곳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로는요. 서울 송파구 쪽에서 출발해서 남양평 IC까지 약 29km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송파구, 이게 가밀 IC예요. 근데 거의 보면은 가밀 IC가 하남시 가밀동이긴 한데 실제로 가보면은 거의 그 송파구 거의 올림픽 공원 근처나 다름없죠. 예, 가밀에서 양평까지 약 29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요, 남양평 IC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이었어요. 자, 앞에 지도를 한번 살짝 볼게요. 앞에 지도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강을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강을 안 건너죠. 예, 강을 안 건넙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강을 건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걸로는 분명히 이게 29km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27km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뭘까요? 자, 가밀 IC에서 양평, 남양평까지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얘기죠?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요. 원래 계획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총 연장 27km.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원래는 양서면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됩니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여기가 어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네? 예. 아까 김건희 일가, 김건희 친정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강상면 병산리입니다. 주민들도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요. 몇몇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사태를 알고, 야, 이거 이상하다 라는 의혹을 벌써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양서면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27km였던 것이 29km로 늘어나요. 자, 계속. 이게 2021년 자료입니다. 예비 타당성 보고서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21년 5월. 누가 만든 거다? 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요, 가밀에서 양평까지로 이어져 있고요. 총 길이는 27km로 나옵니다. 얼마? 27km. 가밀에서 양평.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가 양서면입니다. 양서면으로 가면은 27km, 강상면으로 가면은 29km. 여기가 강상면이거든요. 강상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니까 길어졌겠지. 그죠? 이렇게 가면은 27km인데 여기쯤에서 이렇게 꺾어서 요렇게 내려가니까 29km가 되는 겁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시겠어요? 이때까지 한번 보세요. 총 연장 27km, 하남시 가밀동, 양평군 양서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되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바뀝니다. 어디로 연결된다? 수도권 제2순환선이 아니라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결되는 걸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하남시 가밀동인데 양성군 양서면으로 이어진다 돼 있죠. 양평군 양서면.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는 양평군 양서면이에요. 그리고 27km. 자, 그리고 당시 이 설계도 노선을 그어놓은 지도입니다. 여기 양평 JCT, 그러니까 양평 교차로죠. 양평 교차로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 대하초등학교 위쪽이죠. 대하마을이 있고 대하초등학교가 있고 그 위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원래 계획대로예요. 원래 계획대로. 자, 그런데
바뀐 계획은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대하초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 예, 윤석열 처가 땅이 있는데요. 자, 여기랑 거리가 상당히 멀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 전 이번 5월 8일에 공개된 자,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 자, 이쯤 되면 이제 사업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제? 5월 8일입니다. 이 5월 8일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작년까지는 분명히 양서면으로 돼 있었는데,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자, 올해 갑자기 바뀝니다.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어요. 예, 사업 규모도 커지죠. 얼마가 커집니까? 29km로 커집니다. 아까 분명히 27km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29km로 커집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위치도 보면은 아까와 많이 바뀌었죠. 대하초등학교는 안 보이고 갑자기 남양평 IC 옆으로 왔네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처가 최은순 일가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남양평 IC 바로 옆이라고요. 자, 바로 그곳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네요. 지도상으로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관돼 이 정도면은요, 거의 최은순 땅 바로 옆을 지나가거나 바로 밑을 지나간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최은순 쪽은요, 논하는 거지. 지금은 거의 진입하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고속도로가 옆에 나오면은 당연히 진입로가 새로 뚫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예. 외진 땅이 갑자기 고속도로 옆에 있는 아주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김기현한테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었죠. 산 한복판에 있는 맹지였는데 그 맹지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다. 자, 똑같아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더니 대하초등학교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원래 작년 계획입니다. 작년 계획은 여기였고요. 근데 올해 계획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뭐가 있다? 윤석열 처가 땅이 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원래 도로 계획은 이거였는데 바뀐 도로 계획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도로가 누구 땅을 지나간다? 예, 최은순 땅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참 대단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최은순 일가가 소유한 땅이 여기고요. 예, 고속도로는 이렇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고속도로가 조금 달리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원래 연결돼 있던 원래 노선은 이거였고요. 변경된 노선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여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은 이렇습니다. 최은순 일가가 소유한 땅이 여기인데요. 이리로 지나간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그죠? 와, 씨. 이거는 김기현 정도가 아니야. 김기현처럼 도로를 꺾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물꼬를 바꿔놓는 거죠. 예,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야,
참. 참. 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진짜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른 말이 나옵니까? 저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계획은요, 서울 그 송파구 혹은 하남시 가밀동에서 출발을 해서 양평에 있는 대하초등학교 부근으로 연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출발점은 똑같으나 연결 지점이 바로 윤석열 처가 땅 바로 옆으로 가게 돼 있더라. 강상면 병산리로 가게 돼 있더라.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은요, 땅값은요, 기본 10배는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거 벌써 지금 이 부동산 쪽에 알만한 사람들은 벌써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이렇게 해먹는구나. 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평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하나씩, 둘씩 지금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자, 하나씩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윤석열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원래는 산이었는데 산의 일부를 어떤 택지 조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땅은 정확한 위치가 여기입니다. 주변에 진입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바로 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을 쪽에서 땅 최은순 씨 땅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진입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창고가 들어서 있죠. 이 땅과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오던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2021년 선거 직전에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근데 바로 이곳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는요, 송파구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가밀 IC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간다? 양평까지 이어지는 약 29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27km였어요. 자, 문제는 바로 이 양평 JCT, 양평 교차로 부분입니다. 이 양평 교차로의 위치가 처음에는 양평군 양서면이었다가 한 1년 만에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옮겨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리도 29km로 늘어납니다. 작년에 2021년에 예타 보고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 당시로는 노선이 27km였고요. 양평 JCT는 대하초등학교 부근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행정구역을 보면요. 양평군 양평군 양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27km. 자, 보시죠. 예, 시점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오륜 사거리,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바뀐 거는 뭐냐? 자, 이게 이제 바뀌기 전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하초등학교, 대하마을이 있고 대하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바뀐 곳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뀌기 전 거리가 이 대하초등학교고요. 여기 빨갛게 점을 찍어 놓은 곳이, 여기 파랗게 점 찍혀 있는 곳이 지금 원래 계획대로 이어져야 될 고속도로고요. 이 빨갛게 점 찍어 놓은 데가 최은순 씨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올해 나온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29km로 늘어나죠. 원래는 27km였습니다. 양평 교차로가 들어가는 곳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하초등학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옆에 남양평 IC가 옆에 딱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대하초등학교, 원래 있었던 대하초등학교는 사라지고 남양평 IC가 떡하니 와 있습니다. 자, 위치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있던 IC, 원래 있던 그 교차로는 이 대하초등학교, 파란색 점이 찍혀 있는 대하초등학교 주변으로 통과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점이 바로 원래 교차로가 들어가야 될, 인터체인지가 들어가야 될 위치고요. 이번에 새로 바뀐 곳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최은순 씨의 땅이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흰 선을 따라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고속도로가 빨간 선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요. 여기가 최은순 씨 땅이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리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은 남양평 IC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양평군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원래 여러 개의 노선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로 결정됐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군수 얘기고요. 이 앞번 군수는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야기가 다른 거죠. 이게 뭔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국가 권력을 이런데 개인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도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말고 또 고속도로가 하나 더 건설이 됐죠. 뭡니까? 수도권 제2순환선이 이 근처를 또 지나갑니다. 정리를 하면은 최은순 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 땅 주변에는 기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수도권 제2순환선에 모두 3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됐습니다. 땅값 무지하게 오를 겁니다.
놀랍습니다. 차마 저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일 때 우리 집 옆으로 도로 좀 뚫어주세요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아니 실제로 제2경춘국도가 가평을 가게 돼 있는데 어느 쪽을 지나가느냐 가지고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남이섬 쪽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가평 읍내 위쪽으로 지나가느냐. 지금 가평 읍내 위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우리 집하고 너무 가깝거든. 아까워. 얼마나 좋았었는데. 아쉽네요. 참 지난 정부 때 나도 이렇게 돈 벌 수 있었는데 참네. 예,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는 산지였는데 금싸라기 땅이 돼버린 거죠. 윤석열도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 최은순 일가 땅이 문제가 됐을 때 뭐라 얘기했느냐.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땅이었고 문중이 서로 좀 나눠 가졌고 산지인데다가 거의 맹지나 다름이 없어서 이거 뭐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일단 맹지는 아니죠. 길이 있으니까. 맹지 아니에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라 칩시다. 그러면 자, 그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 이제 금싸라기 땅이 돼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QR님, 오마카세 먹으며 일용이랑 약속한 거지. 뭐, 이거, 그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했나 보지. 뭐, 선물 하나 드렸나 보지, 뭐. 대통령한테. 그래서 자기가 뭐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그랬나? 야, 참.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해에 써먹으면서 현충일날 가서 뭐 눈물을 보였다고? 아이고 참.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문제겠죠. 참 답답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참. 임건혜님 개판이다 개판이라고 하셨어요. 아 참. 명신님, 오명신님이 들어오셨네요. 오명신님, 딸내미가 대통령이잖아요. 애들은 그냥 해요. 딸내미가 대통령인데요. 뭔 짓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전해드리면서 저 스스로 너무 참담합니다. 나라 국격이라고 하죠. 국격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지 슬프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윤지송님, 나그네님, 변수연님, 이주원님 후원해주셨고요.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아이고 계신 7명이나 계신데 안 보이네요. 예, 아이고. 저 오늘 이렇게 이게 좀 예, 오늘 이 구글 유튜브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하나씩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